사실상 후드가 강해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안녕하세요, 임테리어TV의 임디입니다. 한산한 주말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부엌에서 가스불을 켜고 후드를 켰는데, 아니 이 후드가 잘 빨리는 건지 손을 대봐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후드 풍량을 조금 더 센 걸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후드 풍량이 센 후드를 어떻게 찾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은 후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총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까? 두 번째, 풍량이 좋은 후드 고르는 방법. 세 번째, 센 후드를 설치해도 바람이 약한 이유. 첫 번째, 우리 집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까? 리모델링을 해보신 분들은 싱크대가 다른 가구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싼 싱크대를 했는데 후드가 잘 안 빨리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싱크대의 전체적인 금액에서 후드가 차지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의외로 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 속에 매립되어 있는 빌트인 형태에서 슬라이딩으로 빠지는 형태는 대략 9만원 미만이고, 단순 매립형은 10만원 내외입니다. 만약 싱크대 가격이 200~300만원 정도 된다면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적죠. 10%도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스텐이 보이는 일반적인 침리 형태의 국산 제품은 10만원 중후반대에서 30만원대로 포진해 있고, 수입 제품들은 보통 한 40만원대부터 100만원 이상의 것들도 있습니다. 고가의 수입 후드에서는 후드 배관이 외부로 연결되지 않고 실내에서 순환되는 형태도 있으나, 수입 제품이지만 생각보다 흡기력이 강하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풍량이 센 건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품 용도나 일부 제품들의 편차가 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고급형 라인에서는 가격과 풍량이 비례하는 편이긴 합니다. 우리 집 후드가 정상적으로 빨리는 것인지 최소한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방에 들어가 프린터에서 A4 용지 한 장을 가져와 봅니다. 그리고 후드를 최대로 켠 다음 붙여보는 것이죠. 만약 A4 용지가 붙어 있다면 제품이 작동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풍량이 좋은 후드 고르는 방법. 풍량이 좋은 후드 고르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풍량을 뜻하는 CHM과 소비 전력으로 추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CHM은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풍선 속에 1시간 동안 바람을 채웠을 때 가득 차는 바람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싱크대 후드의 제품 사용서를 보면 각 제품마다 풍량, CHM, 그리고 소비전력, 소음, 이 3가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풍량이 높을수록 당연히 더 센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비전력이 비례하여 같이 높아집니다. 흡입되는 바람이 강해지면 당연히 소음도 더 높아지겠죠. 종종 일부 제품에서는 풍량이나 소음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비전력이나 데시벨 수치로 타 상품 대비 풍량이 비슷하거나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디자인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명이 많이 달려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풍량이 낮더라도 소비전력이 높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미뤄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사용 중인 제품들로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나이의 슬라이딩 후드, 한샘의 빌트인 후드, 기본 침리 후드, 이렇게 3가지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가정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나이에서 나오는 슬라이딩 후드의 사양을 살펴보면 총 2단으로 풍속 조절이 가능하고 160, 200 CHM, 40, 52dB, 51W로 되어 있습니다. 한샘에서 나오는 일반 빌트인 후드의 사양을 살펴보면 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240, 280 CHM, 72W로 나와 있습니다. 제품 사양에 소음은 없지만 슬라이딩보다는 조금 더 센 후드네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 침리 후드의 경우에는 3단으로 풍속이 조절 가능하고 383, 457, 520 CHM, 49, 51, 54dB, 95W입니다. 이렇게 국산 제품들만 비교할 게 아니고 풍량이 좋다는 수입산 프랑키 침리 후드를 뽑아서 하나를 비교해보자면 4단으로 풍량 조절이 가능하고 290, 410, 560, 690 CHM으로 비교적 가장 강하네요. 소음은 51, 58, 65, 69dB로 되어 있고 272W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보급형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순차적으로 스펙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센 후드를 설치해도 바람이 약한 이유. 자, 그렇다면 어떤 후드가 비교적 더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셨을 텐데, 무조건 센 후드를 고르면 되는 걸까요? 사실상 후드가 강해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나눠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집에 후드 배관이 작은 경우. 먼저 싱크대 후드를 살펴보면 후드 배기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보이는 집이 있을 거고 보이지 않는 집도 있을 겁니다. 최신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 후드 배기관의 지름이 125mm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들을 보면 100mm에서 심하게 오래되면 75mm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죠. 125mm의 제품을 100mm 후드관에 연결할 경우에 효율이 약 30% 정도 삭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후드 배관이 꺾여 있는 경우. 후드를 사용할 때는 적당한 길이만큼 재단을 해서 관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과다한 길이를 그대로 넣어두면 여러 번 꺾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후드에서 원 배기관까지 거리가 상당해서 억지로 끌고 가면서 꺾여 있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1회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나 2회 굴곡을 지는 경우 20%의 효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후드 배관이 먼 경우.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에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에서 쿡탑이 있는 부분을 아일랜드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경우 발생됩니다. 후드에서 후드 배관까지 적정한 거리는 1.5m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구조 변경이나 집 구조에 의해 이 거리가 먼 경우 초과하는 1m당 15%씩 효율이 감소합니다. 만약 우리 집 싱크대를 교체하려고 보니 구조 변경을 하면서 아일랜드가 멀어져 2.5m의 거리에 후드가 설치되었고 기존관이 100m 직경이며 후드가 천장에서 1회 꺾이고 다시 2회 더 꺾이는 경우 1m 초과 15%, 관직경 30%, 2회 3회 굴곡 그럼 30% 이상으로 제 아무리 센 후드를 설치한다고 해도 배기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늘어진 후드 배관을 가진 현장에 무리하게 강한 후드를 넣으면 중간에 고정을 해줘도 덜렁덜렁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은색 후드 자바라가 몸부림을 치면서 용오름을 내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맞는 적정한 기기를 잘 고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를 크게 얘기했죠. 우리 집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풍량이 좋은 후드 고르는 방법, 그리고 센 후드를 설치해도 바람이 약한 이유. 우리 집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최대 풍속으로 해두었을 시 A4 용지가 붙어 있으면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취급합니다. 풍량이 좋은 후드는 제품마다 사용 설명서나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CHM이라는 수치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이 수치가 적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데시벨, 소비 전력을 비교해서 더 높은 것이 고풍량일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단, 조명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풍량이 약하더라도 소비 전력이 높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비교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센 후드를 설치한다고 무조건 잘 빨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집의 후드 배관이 후드보다 작은 경우. 구조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후드 주름관의 직경은 125mm인데 반해서 집에 배관되어 있는 흡기구의 지름이 100mm라면 효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두 번째, 후드 배관이 꺾이는 경우. 후드와 배기관을 이어주는 은색 주름관이 중간에 2회 이상 꺾여 있는 경우 효율이 또 한 번 떨어집니다. 세 번째, 후드 배관이 후드와 먼 경우. 1.5m 이상 후드의 은색 주름관이 늘어지게 되면 효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조 변경을 하면서 후드가 멀어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신축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거나 그렇게 크게 후드의 빨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천장은 가려지면 끝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보다 양질의 제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